자, 일단 우리 해외 시장.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짜내는 단어 중에 자미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지만은 자고 나면 미국이 올라 있더라. 근데 사실 요즘 계속 평온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기 전에 보통 한 12시, 1시간 정도는 보긴 봅니다. 특징을 보는데 어제도 아침 출발 분위기가 약간 약세 출발이었는데 딱 보였던 것은 뭐냐 하면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뭐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 제가 따로 또 준비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상당히 장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엔비디아도 그랬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실적 부진 전망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크긴 큽니다. 뭐 크긴 큰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에서 딱 두 가지 섹터를 고르라면 반도체주와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주는 또 유가가 좀 반등을 했죠. 유가는 사실 뭐 수요단과 공급단의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배경에는 공급단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벌써 날 아침에 좀 쌀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로 넘어가면 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볼 수 같은데 내린 주식도 하나 있어요. 아마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 몇 번 주신 것 같은데 한국의 먼 급등주, 미국으로 치면 밈 주식이라고 밈 하면 주식. 예, 네. 베드베드 앤 비욘드입니까? 아니면 AM스탑, 게임스탑 이런 주식들인데 이 주식들은 또 한 20% 내렸더라고요. 별로 의미는 두고 싶지 않고 딱 두 가지를 잡아봤는데 하나는 어쨌든 반도체가 올랐다. 근데 내용면에서 보고 있는 우측에 딱 적어놨는데 아마 이 부분 많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크게 많이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어느새 8월 초중순에 10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7.4까지 왔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달러 또 강세잖아요. 그래서 저 원화도 지금 보면 어제 뭐 1,300원대 이상 에서 유지하는데 달러가 왜 강했나 좀 봤더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8월 한 이번 주 접어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더니 일본 엔화하고 유로화가 다시 약세를 좀 돌려놨더라고요. 그것도 좀 있었고 FOMC 의사록에서야 어떻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시그널이 같이 공존했지 않습니까? 금리 계속 올릴 것이다. 하지만 말미에 약간의 어떤 올리긴 올리는데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뭐 슬로우 페이스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세인트레스 연준은 총재의 발언을 놓고 보면 우리 7월, 9월 달에도 75까지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5, 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는 계속적으로 금리는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조금 확인하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또 하락했던 이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면서 근데 조금 제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가를 조금 보게 되면 애플은 지금 계속 견고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애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9월 7일 정도에 이제 아이폰 14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출시하고 나면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전체 릴리스가 되게 되는데 출시도 출시입니다만은 지금 애플이 탈중국화 어떻게 보게 되면 애플이 탈중국화합니다. 워낙 이제 중국 생산 공장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어제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인도라든지 저쪽 뭐 다른 쪽으로 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딱 잡아주고 있고 테슬라 주가도 사실은 빠질 만도 한데 안 빠지고 $900 지켜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주가 견고하게 마감한 거 이게 조금 주요한 특징이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연준 의원들 지금 미국 증시도 이게 오르락가리락 눈치 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연준 의원들도 블러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해야 돼. 또 다른 쪽 경기 침체 없어. 또 다른 위원은. 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눈치 보기가 심해지는 것 같아 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사실 미국이 지금 우리가 좀 꺾였다고는 하지만은 월간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물가지수 8%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8%에 영국은 10%입니다. 10%고 어제 또 의사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네들 목표 기대치가 2%인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8%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과 지금 여기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라보는 연준 의원들 시각 자체는 사실 아직은 뭐 대부분이 다 비둘기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 멘트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15분입니까? 18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각 연준 의원들의 전체 성향은 사실 매파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간 일단 계속 우리가 금리를 무조건 뭐 인플레이션 피크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을 하긴 하는데 대신 여기서 갑자기 금리를 뭐 인상하는 속도를 늦춘다든지 뭐 갑자기 뭐 50bp에서 25로 내려간다든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그거잖아요. 3번 남았는데 9월 달에 50, 11월 달에 25, 12월 달에 25.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bp를 올리게 되는 그림인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뭐 그렇게 올려가지고 3.5%까지 가고 아니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4% 가더라도 인플레이션 그 소비자 물가지수나 기타 물가지수가 그래서 꺾여주면 괜찮거든요. 또 갑자기 여기 있으면 8% 물가지표가 갑자기 뭐 6%로 한 번만에 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트렌드를 좀 지켜보는 과정으로 보면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봤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또 뉴스 가운데 보면은 네. 오늘이죠. 그 실업 그 수당, 네, 이게 네. 주간 실업 수당이 그 좀 늘어났다. 네. 예,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긴축을 좀 완화하는 어떤 시그널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사실 8월 초순에 연준이 그 7월달 고용 동향 발표하고 갑자기 매파적이라 그래가 시장이 출렁했었거든요. 8월 초순에 잠깐. 그러니까 고용이 잘 나오니까 또 시장에서는 참 잘 나와도 아니 잘 나오면은 긴축 강화한다 그러고 못 나오면은 침체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매월 초에 발표하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라든지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는 이 매주 발표되는 목요일 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뭐 고용 동향의 큰 맥에서 놓고 보면 약간 영향은 작은데 제가 준비한 거 어저께 25만 건으로 잠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온 거 표시되는 겁니다. 이건 내려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실업수당이라는 게 회사를 이제 나온 거죠.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업급여 받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 자체 최근에 한 보통 이게 4주 이동 평균 자체가 한 25만 건? 요 정도 연도였는데 최근에 좀 올라갔었어요. 지난번에 8월 지난주가 26만 건까지 갔었고요. 지지난주가 26만 건.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이게 꺾였다 말하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 이게 얼추 20만 원 초에까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고개는 꺾여놨지만은 그래도 증가하는 속도에서 약간 둔화됐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매주 목요일마다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혹시나 한번 별로 보지 않았지만 투자가분들이 뭘 보면 좋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꺾이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조금씩 꺾여야만이 미국의 고용 자체가 견고하다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줄 요약으로 한다면 오늘의 미국 시장 뭐 그대로죠. 달라진 거 없는 거죠. 상승세를 잘 유지했다. 그리고 반도체주가 올랐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국 주식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뭐 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주가는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소부장들 이것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일 것이냐 아니면 네. 그 겨울이 올 것이라는 그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아직은 좀 멀리 해야 될 때이냐 아마 이게 가장 헷갈릴 거예요. 지표들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죠. 겨울은 오죠. 봄도 와요? 겨울이 아니, 지나면 봄이 와? 요새 아침에 약간 제가 보통 5시 초반 정도 일어나거든요. 6시 전에 이제 출발을 한 브레이크를 딱 엑셀을 밟게 되는데 확실히 자고 나면 조금 달라요. 그 아침 바람도 선선하고 예, 갑자기 너무 아닙니까? 여름이 지나갔으면 겨울이 와야죠. 예.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아침 6시에 출발을 했다니까 네. 아 지각했는데 그때 나와도 이제 제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때 딱 도착을 하는데 알아요. 좋습니다. 어제 아마 많은 자료들이 이제 상반기 데이터를 다 집계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도 많이 화두가 됐을 건데 지나간 실적이지만은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든 기업들이 모든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 번 더 아침에 정리하는 시간을 바우직 봤는데 코스피는 지금 보게 되면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107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 동기 92조 원이니까 퍼센테이지 증가로는 한 16.3% 정도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도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됐던 것은 환율 효과를 확실히 많이 봤어요. 아시겠지만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매출의 증가 속도가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게 되니까 한 가지 딱 안 맞는 게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이제 모든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의 증가 속도가 25.1%인데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오히려 내려갔죠. 8.45%에서 7.88.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원가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 속도가 25%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의 이거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OPM 영업 마진율이 아니고 매출액 마진율을 표시한 거거든요. 매출액 마진율이 오히려 꺾였다는 것은 시장 그만큼 원자재 공급망 훼손이란 인플레이션 이슈를 그대로 반영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는 매출 증가해서 좋긴 한데 마진율 떨어졌으니까 실속적인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총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107조라는 숫자를 보니까 삼성전자 여기서 딱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약간 작년도보다 이 전체 수치를 놓고 보면 뭐 41조, 92조 늘은 건 보이는데 삼성전자 빼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속빈 강정이었다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또 우리가 기업 이익을 얘기할 때 흑자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나오니까 코스피적 기준인데요. 흑자 기업이 상반기 기준, 이건 순이익이겠죠. 한 483곳인데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약간 기업 숫자로 놓고 보면 조금 감소했다고 하고 기업 실적의 질을 나타내는 OPM, 마진율 1,000원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는데 작년도 상반기는 1,000원을 팔아서 8원 45전을 남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타치 1,000원을 매출을 해가지고 7원 88전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나빴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영업이익으로 많이 실적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순이익도 평가를 하고 미국도 순이익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 순이익 마진을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이번 개별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신 분들 갑자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영업이익이 몇백억 증가했다는데 파생상품 무슨 손실 그런 거 나왔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환차손과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 중소 수출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키코랑은 조금 다른데 예전에 실제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환 하락의 해배가 그러니까 수출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뭐 해외로 파니까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근데 올라가면 이익이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갔을 때 손실에 대비해서 밑으로 해지를 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수출 기업이 그러면 환해지를 위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건 환해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출발이 그런 거예요. 수출 기업들은 달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환해지를 거의 무조건 밑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환율이 내려가는 쪽으로. 근데 이런 거의 상반기 지금 원화환율이 뭐 10원 이상 절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차손과 금융자산 손실이 평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사실 실적 발표할 때 개별주 보실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재고 평가 손실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조금 다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내려오게 되면은 이는 회계 개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 바라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환차손 금융자산 손실은 많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 섹터는 뻔했어요. 좀 잘 나온 게 뭐 아시겠지만은 H&M 같은 좀 주가 내렸지만은 회원 쪽이 잘 나왔고 자동차 잘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섬유호복 쪽들도 주가가 지금 약간 뭐 많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섬유회복주들의 실적 발표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지금 상당히 고전을 맺지 못하는 건설주라든지 금융 쪽은 조금 부진했는데 여기 금융에는 은행 쪽보다는 사실 정권 쪽이 좀 커요. 네, 정권 업종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봤고 종목들은 보니까 제가 이거 뭐 후서한 게 쭉 봤는데 한 두 종목 정도 말고는 주가는 지금 행패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두 종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휴시텔 정도까지는 실적과 주가가 많이 동행을 하는데 영풍도 최근에 좋죠. 고려아연 올라오면서 영풍결도 좋은데 나머지 후성이라든지 코리아서킷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한데 그래도 어제부터 조금 보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원래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상반기 기준인데 상반기 1,000억 정도 영업이익에 YOY 기준으로 400%니까 이 심택, 대덕전자 같은 기판 관련주들이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반도체 불황에 대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자체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좀 지켜볼 지금 많이 눌려있지만은 저는 기판 관련주들 좀 여전히 좀 보시던 분들이나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뭐 조금만 오늘 반도체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처럼 반도체주들이 조금 이렇게 기염을 토한다면 어디 갔냐?
기염을 토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 있는 비클은 생기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럼 반도체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반도체주 네. 지금 들고 가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당연히 들고 가야 되죠. 이게 당연이란 말이 좀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코스닥 어저께 같이 보면서 그냥 같이 풀어드릴게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131조 정도 나왔고, 근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 영업이익도 7조에서 8조 정도로 1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코스닥도 당연히 원가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액 순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1,000원 팔아가지고 5원 남긴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안 좋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게 1,300개 전 종목이라는 평가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IT 제조 매출 쪽이 되게 좋았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에코프로 BM 있었잖아요. NFO 있었고 또 뭐 있습니까?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실적 자체 전체 숫자는 잘 나왔던 거고 바이오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건 워낙 코스닥에는 우리가 임상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임상 기업들은 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나빴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어떤 실적 자체는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섹터가 나눠 2차 전지는 앞으로 좋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좋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앞으로 주가 밸류를 계속 좋게 본 거고 반도체는 상반기 실적은 스프라이즈 했습니다만 사실 삼성 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적은 2018년도 슈퍼사이클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앞으로가 어둡다고 하니까 주가는 눌려놨는데 그 눌려놓은 게 뭐냐면 컨센서스가 코스닥은 이제 컨센서스를 제출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들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있는 기업들인데 코스닥 한 1,300개 정도 상장된 기업 중에서 가이던스 있는 거 201개를 딱 체크를 해봤더니 한 3분기 추정치는 오히려 또 9% 감소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봤던 반도체 이야기는 이렇게 봤어요. 삼성에 제가 적어놨나? 이거는 안 봐야겠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게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 주가 좀 잘 나왔죠. 어제 480만 주나 440만 주, 그러니까 거의 450만 주를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네, 445만 주, 뭐 금액 기준으로 2,700억 정도인데 지금 약간 뭔가 제가 느낌이 괜찮아요. 느낌이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느낌으로 주식하는 게 오늘 이제 일정에 놓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기영 R&D 센터 방문하거든요. 방문이 아니라 착공식 들어갑니다. 착공식 들어가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815에서 한번 삼성이 올해 연간 매출 한 매출액 10년 만에 300억 나올 전망이 높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퍼즐이 맞냐면은 그게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200조 넘어갈 때가 딱 언제냐면은 화성 R&D 센터 DS 사업부 착공할 때입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지금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8월 15일 날 피의자 신분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됐지 않습니까? 특사니까.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한 게 사실은 송도 가서 삼반만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 강남 본사에서 이제 향후 시스템 어떻게 진행할지가 있는 구체적 플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모으는 게 오늘 일정입니다. 기영 R&D 연구단, 그러니까 R&D 센터를 이제 착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할 건데,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이쪽 키우는 거거든요. 요거 사업 하나 있고, 제가 조금 봤는데, 갑자기 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5일 한 달 만에 445만 주를 샀을 거니까, 지금 이거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은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 ADR,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 기준으로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ADR 자체가 여러분들 혹시 거래해 보셨어요? 생각보다 거래 못 하실 거예요. 왜?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단독 ETF를 상장시킬 수 있다는 이슈 자체가 최근 이제 광복 8월 16일 전후에 시장에 흘러 나왔죠. 단독 ETF가 뭐냐면 그냥 삼성전자 ETF 하나를 미국에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ETF를 추정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미리 이제 물론 그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최종 결정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판단.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단독 ETF의 상장을 승인을 해준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수급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몰릴 수 있겠죠. 이는 수급 이야기고 세 번째가 제가 또 준비한 게 뭐냐면 이거는 요새 아마 우리 그 개별 종목 많이 보시는 분들 어제 혹시 시장에서
그 DDR5 관련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DDR5라고 이야기하면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어제 그 ISC라든지 최근에 보면 ISC, 뭐 아비코 전자, TSA,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근데 그게 보니까 벌써 패키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누구에서? AMD에서. 그래서 전 세계 컴퓨터의 어떤 CPU를 만드는 두 개의 기업이 바로 팹리스 업체 인텔과 AMD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29일 일정에 이 젠 CPU 700 시리즈, 7빵빵빵 시리즈인데 이걸 거의 출시하는 걸로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이 700 시리즈의 새로운 CPU가 바로 DDR5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DDR5 기반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왜냐면 기판 자체가 DDR4에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어떤 지라시가 돌았냐면 지라시란 말이 찌라시 해야지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지라시가 써도 되는 말이에요. 몰라요 나도. 아 그래요? 근데 하 대표가 쓰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양목만 세워준다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찌라시가 팍팍 돌았습니다. 그렇지. 그 찌라시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인텔이 한번 또 속아보자. 야, 큰일 났다. 인텔이 다시 차세대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나. 근데 그게 되게 커져. 사파이어 래피즈. 예. 자, 그거 하나 또 하나 어떤 이야기냐면 반도체 해물 가격이 내리니까 의도적으로 이는 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은 그냥 흘려보셔도 되고 그냥 주가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지금 DDR4 가격의 어떤 하락세를 일부러 용인하는 것이다. 왜? 그거 빨리 어차피 하락하고 우리는 DDR5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주는 앞으로 뭐 PC가 어떠고 서버가 어떠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니까 부정적 전망에서 봤을 때 좋은데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DDR5 전환이라는 이슈 자체가 하나의 아니지 생각보다 큰 이 전환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지켜보신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포에 살아. 네, 그게 맞을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그러나 어쨌든 계속 예의주시하자 그런 이야기죠. 제일 애매해. 그 보기만 하면 뭐 어쩌라고. 억지로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사든 아니면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포트의 비중을 좀 타나가는 일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네, 일부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간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DDR5 관련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